자, 11페이지를 열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우리 실기는 이 책에서는 여기가 첫 시작이에요. 첫 시작이니까 자, 우리 11페이지 여셨죠? 자, 우리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메뉴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자, 우리 재작년부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원래 비용을 인정을 안 해줬어요. 왜냐면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에 사용하는지 개인 용도로 쓰는지가 좀 모호하죠. 그래서 사용을 안 해주다가 이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 인정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동차에 대해서 감가상각비하고, 그리고 우리 여기 적혀 있는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자동차가 업무용으로 사용됐다는 업무용 차량 운행 일지라는 걸 써야 돼요. 그럼 업무용 차량 운행 일지를 우리가 수기로 쓰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작성을 해줄 거면 컴퓨터에서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쓸 수 있도록 관리 항목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컴퓨터한테 자동차에 들어갔다고 차량 유지비라고 쓰면 뭐 했었는지 모를 거잖아. 그리고 어느 자동차가 쓴지 모르겠죠. 그래서 어느 차에, 그리고 뭐 유류비였다, 보험료였다 이런 걸 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관리 항목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럼 그 관리 항목을 생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먼저 사왔으면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그 자동차를 업무용 승용차에 등록해야 관리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자, 우리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있죠. 우리 교재 파일 이쪽에 두고 얘를 이쪽에 둬도 되려나? 자, 보면 먼저 고정자산 등록 메뉴가 여기에 있어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자, 우리 K랩 때하고 똑같아요. 그냥 엔터 치면 여기에 고정자산 계정 과목을 쓰는 거고, 계정 과목 써서 하는 거고, 여기에 차량 운반구라고 하면 그냥 차량 운반구 자산만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럼 301번 차량 1 2017년 12월 31일 날 기초가액이 4,500, 정기말 상각 누계액이 1,800만원. 먼저 이렇게 썼어요. 그냥 보고 단순하게 입력을 했죠. 자, 그리고 보시면 정해법의 내역연수 5년인데 업무용 전용 승용차는 우리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이걸 정해법으로 5년간 상각하라고 정하고 있어서 자, 여기에서 정해법으로 바꾸고 5년 해도 되고, 여기에 보면 업무용 승용차 여부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1이라고 제가 열하고 누르는 순간 자동으로 정해법의 5년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 이유가 법이 이렇게 하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경비구분은 800번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 고정자산 등록은 끝났어요. 고정자산 등록은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K랩하고 차이가 있을 게 없어요. 똑같은데 보여주는 위치만 조금 틀린 거지. 똑같죠. 그럼 고정자산 등록이 끝나면 이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이 메뉴로 가야 돼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 자, 여기로 가면 자, 여기서 코드 번호를 101번 차량 번호 그랜저,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회사가 산 거냐 아니면 리스한 거나 뭐 이런 것도 다 돼요. 그래서 회사 코드다, 회사명이다. 고정자산 코드 여기에 지금 빨간색 되어 있는데 물음표가 있죠. 우리 똑같이 F2번 누르면 우리
선택하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맞는 사람이 같아요. K랩이랑. 그럼 우리 방금 고정자산 등록을 해둬야지 이게 나오게 돼요. 고정자산 등록해둬야지. 그럼 방금 등록했던 차량 1번을 선택을 하고, 그럼 800번대에 회사 차다라고 되어 있고, 이 자동차를 우리가 받을 때까지 기초 주행거리가 200km였다. 그리고 보험은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 이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은 우리 회사 직원 누가 탄다고 지정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만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이제 법으로 정해서 업무용으로 썼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그리고 보험 가입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만 써주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까지 끝났어요. 이건 문제 푼다기보다는 메뉴 찾아서 보고 조건에 맞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없어요. 지금 이 작업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사실 FAT 1급에서만 나오지 TAT 2급에는 이 작업 가지고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작업해 놓은 걸 가지고 사용하는 게 나오지, 이 작업을 하라고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 TAT 2급에는. 자, 이렇게 하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끝나고, 자, 다음 이렇게 등록한 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관리 항목을 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프로그램은 우리 스마트이든 K랩이든 실무 버전에서는 우리가 관리 항목을 등록해주면 우리가 전표에서 복리후생비든 차량 유지비든 접대비든 이런 계정 항목 썼을 때 그 항목을 누가 썼고 어떤 데 썼고라는 이런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메뉴를 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옵션을 걸면 그걸 안 쓰면 다음으로 안 넘어가게 막을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 경우에 그렇게 막아버리기도 해요. 그럼 그런 기능을 넣기 위해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지금 보험료 계정 과목하고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 항목을 사용하도록 등록하는 거예요. 업무용 승용차의 관리 항목을 이 계정 과목하고 이 계정 과목에서 쓸 수 있도록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으로 가서 자, 여기에 똑같이 여기에도 코드 번호를 클릭하고 코드 번호 치면 그 위치로 가요. 그럼 보험료가 있죠.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예요. 여기에서 거래처 부서 사원 적혀있는 여기 관리 항목으로 가서 여기에서 F2번 누르면 이제 관리 항목이 떠요. 그럼 여기에 화면 제일 아래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라고 있죠. 이 관리 항목에 O라고 체크하면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이 이제 전표 입력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라고 쳤을 때 업무용 승용차에 쓴 거다 라고 넣을 수 있는 관리 항목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다음 바로 아래 번호 822번이니까 여기에서 F2번 누르고 화면 스크롤바 제일 내려서 업무용 승용차에 O라고 쓰고 확인하시면 지금 여기 커서 올렸을 때에 끝에 업무용 승용차라는 글자가 뜨면 등록이 잘 된 거예요. 보험료하고 차량 유지비에 커서 올리면 적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작업도 우리 FAT 1급에 나올 수 있는 시험에는 나올 수 있지만 TAT 2급에는 이렇게도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바로 이제 전표 입력으로 가요. 자, 우리 PDF 파일 22페이지로 가고 PDF 파일 22페이지 교재로 292페이지 적혀 있는 곳 있죠.
자, 지금 이 교재도 이렇게 적혀 있지만 시험에도 보면은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시험 문제, AT 시험은 타이틀이 있어요. 이렇게 타이틀이 적혀 있을 건데 이 타이틀이 지금 나한테 무슨 문제로 알겠어요? 자, 그럼 지금은 메인 그 일반 전표에서 일반 전표 입력에서 출금 전표 1번 한번 써보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 얘는 우리의 작업 내용을 큰 틀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수행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나중에 시험에서는 평가 문제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얘가 문제예요. 자료 설명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평가 문제 혹은 수행이 우리한테 시키는 건데, 이 내용 보고 전표 입력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리 수행하시죠. 방금 이제 등록한 게 이거 쓰려고 등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주유소에서 기름 28,000원 지났나 보네요.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의 주유하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영수증이다.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하시오. 일단 제일 먼저 시작은 뭐든 전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서 자, 오늘 날짜 영수증에서 봐야 되겠죠. 영수증에 8월 2일자네요. 8월 2일. 그럼 8월 2일날 출금 전표하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 똑같아요. 1번 출금, 2번 입금, 3번 차변, 4번 대변, 5번 결차, 6번 결대. 자, 차이 없어요. 제가 뭔가 설명 안 하면 혹시 내가 빼먹고 넘어가면 K랩이랑 똑같으니까 별말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도 1번 누르면 출금 있고 출금 전표 작성이라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자동차 기름 넣으면 차량 유지비죠. 자, 여기에서는 글자 치실 때 두자 초과해서 쓰면 안 돼요. 오류나요. 이렇게 그냥 바로 글자 쓸 때는. 우리 K랩 쓰다 보면 빨리 줄여서 그것만 나오려고 막 세자 네자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에서 글자 바로 썼을 때는 좀 오류가 나니까 그러신 분들은 F2번 누르고 찾는 게 나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할 때는 두자 정도만 하는 게. 자, 그럼 관리 보니까 800번대의 차량 유지비라고 선택하고, 그리고 금액이 28,000원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 차량 유지비라고 쓴 곳에서 자, 이 키를 기억해 두세요. 기능 모음에 보시면 화살표 누르면 여기에 자금 관리라고 F3번 있죠. 위에 기능 모음이라는 버튼 누른 거예요. 기능 모음. 이거에 자금 관리라고 있어요. 이제 얘가 계속 제가 자금 관리라고 하면서 여기도 열면서 F3번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AT 시험은 자금 관리도 시험 챕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음을 줬을 때 어떤 어음을 발행해 줬는지, 어음 받았을 때에 어떤 어음이고 언제 만기인지 어음 관리까지 다 할 거고, 지금 얘는 업무용 승용차죠. 말이 자금 관리지 이러면은 관리 항목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자금 관리를 클릭하고, 그럼 아래쪽이 활성화가 되죠. 지금 아래쪽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가 활성화되는 게 F3번 눌렀을 때에 나오는 거예요. 얘 눌렀을 때 지금 F3번 누르거나 기능 모음에 자금 관리를 버튼 누르면 아래쪽 뜨는 게 이제 지금 어떤 거다라고 내가 등록한 걸 쓰는 건데, 그럼 여기 승용차 코드에서 F2번 누르고,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방금 선택해주고, 이 자동차였으니까 한 대밖에 없죠. 구분의 화살표 누르면 지금 얘네들이 뜨죠. 그럼 우리 지금 그 계정 과목 및 절교 등록에서 차량 유지비하고 보험료의 관리 안 먹는 게 얘네들을 관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 앞에 했던 작업이. 그럼 이번엔 유립이고 뭐 어느 부서에 썼다 그런 건 없죠.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컴퓨터가 우리 자동차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리 대장까지 같이 작성을 여기 넣어주면 이 자동차에서 유리비로 28,000원이 나갔다고 관리를 같이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는 메뉴가 지금 이 업무용 승용차 관리였어요. 자, 다음 입금전표 작성하기가 있죠. 빨간색 입금표예요. 영업부에서 매출처 주식회사 한림사로부터 외상대금 33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급하였다. 이게 옛날에 쓰는 거죠. 요즘 현금 가지고 사무실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입금표 작성일이 8월 5일이네요. 그럼 날짜 8월 5일날 이번에도 입금표 작성하기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럼 8월 5일날 2번 입금이라고 하고, 이번에 돈 받은 건 매출처 외상대금이니까 외상매출금 받은 거죠. 그러면 외상매출금이고 거래처는 한림사고, 금액은 330만원이다. 그럼 아래쪽에 분계는 뭐 차변의 연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들어오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고, 다음 대체전표 작성하기. 대체전표가 그냥 차변 대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변 대변 이렇게 하는데, 자, 문제 내용 보면, 자, 재무전자가 우리 회사예요. 우리 회사에 8월 20일 날 정기 예금이 2천만원이고 이자가 80만원, 그런데 법인세 11만 2천원, 지방소득세 11,200원. 그럼 이 금액을 빼고 우리한테 이자 80만원 중에 법인세, 지방소득세 빼고 우리한테 넣어주겠네요. 그래서 차감 수령액이 2067만 6,800원이 되겠네요. 자, 항상 저희 은행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역서를 받았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수익을 조회하여 참고하시오. 자, 지금 여기를 잠깐 보면, 자, 일단 우리가 미수수익을 이야기를 안 했다면 분계가 대변의 정기예금이고 얘는 한국은행 거죠. 은행 거다. 이자 수익 정기예금 2천만원, 이자 수익 80만원.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자, 그리고 얘도 이제 맞죠? 한국은행 거다. 자, 보통예금도 한국은행 거, 그리고 우리는 세금 떼이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들어온 거는 2,067만 6,800원이면 세금 떼인 건 32만 3천 아니죠. 12만 3,200원이 선납세금으로 떼었죠. 자,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거는 정기 말에 미수금이라는 표현을 회사한테 안 했다는 전제는 이렇게 쓰는 건데, 만약에 정기 말에 우리는 이자 수익을 인식하고 정기권 미수 수익했다면 이 금액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이자 수익이 아니고, 자, 우리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것 하니까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봐도 되고, 뭐 이 재무상태표를 봐도 되고, 본인 편한 대로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미수수익이 26만 6,600원이 들어와 있네요. 그죠? 그럼 이 금액만큼 정기의 이자 수익으로 인식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시나요? 지금 이 말은 지금 현재 얘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기 말에 대변의 이자 수익 26만 6,600원, 차변의 미수 수익 26만 6,600원이다. 이렇게 정기 말에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입력해야 될 거는, 그럼 얘 이자 수익이 80만 원이 아니고 올해 거는 80만 원 중에서 26만 6,600원을 뺀 올해 이자는 53만 3,400원이고 26만 6,600원은 전년도에 미수 수익이라고 처리한 거 받게 된 거죠. 그죠? 이 분계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 부분을 얘가 이야기했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 쓰는데, 제가 금요일까지 분계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금요일하고 차이점. 지금 은행을 막 쓰고 있죠. 그죠? AT 시험은 자금관리가 시험 챕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거래처를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은행을 무조건 알려줄 거고, 그리고 그 은행을 우리는 꼭 써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채권, 채무, 금융거래처를 꼭 기록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거래처도, 은행도 꼭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그럼 우리 일반 전표에 쓰면, 자, 얘가 8월 20일 날 들어온 거죠. 대변의 정기 예금 한국은행 중에 한국은행 정기 예금 거 거래처로 쓰고 2천만 원이고, 올해 대변의 이자 수익은 이 금액이고, 미수 수익이 이 금액이고, 차변의 보통 예금으로 한국은행 들어온 거는 이 금액, 나머지는 선납세금이다. 이렇게 분계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 K랩 때하고 차이가, 이렇게 거래처가 금융거래소도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놓치지 마시고 입력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 연결해서 입력을 해 봅시다. 쉬었다 합시다.